죽을 날 다 돼가는데 자식 하나 없는 노인네 신세라니 참 안쓰럽네. 이 말에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을 날 다 돼가는데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네 번째 병실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오후 2시경,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인 이곳에서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 여사는 허리 수술을 받은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김 여사는 올해 65살로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전형적인 우리나라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언제나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고 말수가 많지 않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병원 가운을 입고 있어도 그 품위는 여전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면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따뜻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많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김 여사는 늘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바느질이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만드는 조각보 만들기가 김 여사의 오랜 취미였습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무늬들, 정교하게 맞춰지는 색깔들이 김 여사의 손길 아래서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분홍색 천과 노란색 천이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무늬가 탄생했고 김 여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간호사는 김 여사의 차분하고 온화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치료에 임하는 김 여사의 모습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간호사는 김 여사의 바느질 솜씨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여사는 병실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간단히 몸단장을 한 다음 손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다시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김 여사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었습니다.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자녀들의 방문은 드물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엄마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못 가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 일이 우선이지.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라며 이해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속상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바쁜 건데 뭘. 애들도 각자 사정이 있지. 젊을 때는 그런 거야. 하지만 가끔 병실에 혼자 남겨질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북적이며 찾아올 때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옆 침대 할머니의 손자가 매일같이 찾아와
정성스럽게 수발을 드는 모습을 볼 때면 김 여사는 괜히 바느질에만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김 여사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김 여사보다 2살 많은 67살로 평소에도 말이 많고 참견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꿰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도 큰 편이어서 어디서든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평소에도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했고 병문안을 올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김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항상 김 여사의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자식들은 참 바쁘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 병간호는 뒷전이고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정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말투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늘 병실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나, 김 여사, 오늘도 혼자 계시네. 자식들은 언제 와? 그러면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네, 와주셔서 고마워요. 애들은 바빠서 그래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워낙 커서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그런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했던 김 여사는 그저 그래도 애들이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다들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라며 자식들을 감싸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 우리 집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도 점차 김 여사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할머니는 매일 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찾아왔고, 두 번째 침대의 아주머니는 딸이 거의 하루 종일 곁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침대의 할머니도 손자가 학교 끝나면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에 비해 김 여사 곁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간혹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김 여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정말 자식들이 안 오시네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면 김 여사는 더욱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늘 김 여사의 상황을 은근히 헐뜯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자식들 참 야박해. 부모가 아파도 돈 벌기 바쁘다고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와.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와. 며느리도 참 잘해라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러게요, 좋으시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병실에서 김 여사는 오늘도 바늘에 실을 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가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내일은 큰애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 둘째라도? 하는 기대를 품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여사의 조용하고 외로운 하루가 이렇게 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김 여사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들고 있는 것은 작은 주머니였는데 파란색과 분홍색 천을 번갈아 가며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똑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최 씨 아주머니가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가 예쁘게 담긴 큰 바구니였는데 리본까지 달려 있어 꽤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나, 김 여사. 최 씨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과일 좀 가져왔어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김 여사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했지만 최 씨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허리 수술하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최 씨 아주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면서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침대들은 모두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고, 두 번째 침대의 아주머니는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침대의 할머니는 손자가 가져온 만화책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 자식들이 도통 안 보이네요. 최 씨 아주머니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부모 병간호도 안 오고 그래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도 무심코 이쪽을 흘낏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큰아들은 회사 일이 너무 많고 둘째도 출장이 잦아서 그렇고 막내딸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자주 해서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는 듯한 말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그래도 부모님이 수술하셨는데. 최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같으면 당장 달려왔을 텐데. 어제도 며느리랑 둘이서 왔다 갔어요. 과일도 한 박스나 사들고 말이에요. 최 씨 아주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실 안다른 환자들도 이제 대놓고 김 여사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자식들 정말 안 오시네. 병간호 하나도 안 와?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런가? 작은 속삭임들이 김 여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바느질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혹시 자식들한테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시집, 장가 보낼 때 너무 엄하게 했다거나. 요즘 자식들은 그런 거 오래 기억한다더라고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여사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다 착해요. 그냥 바쁜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김 여사의 불안한 표정을 보더니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요, 보통은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교대로라도 오는 건데, 혹시 김 여사가 평소에 자식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독립적으로 살라고 너무 강하게 말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너희들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가정을 꾸려가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혹시 그 말 때문에 자녀들이 거리를 두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독립적으로 살라고 했나? 최 씨 아주머니는 김 여사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그런 말하면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최 씨 아주머니는 마치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아프면 달려갔는데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강하게 키운 자식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김 여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자녀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게 문제였을까요? 바느질을 하던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실이 엉켜 있는 것도 모른 채 김 여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조언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병원에 있는데 이럴 때 안 오면 언제 와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김 여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드는 독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애들 바쁜데 뭘. 괜찮아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왜 저렇게 말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병실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공공연히 김 여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안 됐다. 자식 복이 없으신가 봐.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거네.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바느질을 다시 집어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바늘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으면서 계속 김 여사의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정말 부모 마음을 몰라요. 효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본인들이 늙어봐야 알겠어요. 매 마디마다 김 여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최 씨 아주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에 또 올 예정이라서요. 김 여사도 자식들한테 꼭 연락해 보세요. 이럴 때 안 오면 정말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과일 드시고 기운 내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최 씨 아주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키운 걸까? 왜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오는데 우리 애들만 안 올까? 그날 밤 김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왜 저렇게 말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하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 여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의 말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부담을 줄까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도 예전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김 여사가 창가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최 씨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네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 씨 아줌마라고 소개했는데 최 씨 아주머니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여사, 안녕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박 씨 아줌마랑 같이 왔어요. 박 씨 아줌마도 김 여사 얘기 많이 들었다며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 아줌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혼자 계시네요. 박 씨 아줌마가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 씨 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잘 못 온다고. 김 여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사정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의자 2개를 가져와서 박 씨 아줌마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아줌마, 여기 보세요. 저기 첫 번째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매일 와요. 2번째 침대 아주머니는 딸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박 씨 아줌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가족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김 여사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 여사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손이 덜덜 떨렸고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작은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가 작은 소리를 내며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 다치셨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바느질하다가 그런 거예요. 김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아주머니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아줌마,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자식들 참 야박하지 않아요?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박 씨 아줌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씩은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병원비는.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최 씨 아주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 여사, 솔직히 말해봐요. 자식들이 병원비라도 제대로 대주나요? 요즘 애들은 자기 생활하기도 바쁘다고 부모 병원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 여사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병원비를 모두 준비해 주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이제 대놓고 김 여사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며느리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네요 라고 남편에게 속삭였고, 2번째 침대의 딸은 엄마 저는 절대 그런 딸 안 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자식 잘 둔 게 복인데. 김 여사는 그 복을 못 받았네요.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걸 보니 정말 안쓰럽네요. 김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다 사정이 있지요.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환자의 가족들도 곁눈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식들이 방치하는 거 아냐? 저렇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구나.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박 씨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자식들한테 화가 날 것 같은데. 김 여사는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으세요? 김 여사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면 자식들한테 한 소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김 여사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김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시선으로, 어떤 이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는 표정으로 김 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든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와 박 씨 아줌마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 계속 김 여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김 여사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일어날 때 최 씨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 정말 안쓰럽네요. 이럴 때일수록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세요. 부모가 참기만 하면 자식들은 더욱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박 씨 아줌마를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 자식복이 있는 거죠? 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김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바느질을 계속할 마음도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다른 집 자식들은 왜 다 잘하는데 우리 애들만? 김 여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와 박 씨 아줌마가 다녀간 후 김 여사에 대한 소문은 병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4번째 병실 창가 할머니는 자식들이 전혀 안 온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층 환자들까지도 김 여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이구나라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는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바늘질이 엉성했고 실도 자주 엉켰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손끝도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눈물 한 방울이 파란색 천 조각 위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바늘에 찔려서 그래요. 하지만 간호사는 김 여사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무가치한 엄마였나? 밥맛도 없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김 여사만 혼자였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할머니 며느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불쌍해. 우리 엄마였으면 진작 자식들한테 화냈을 텐데. 두 번째 침대의 딸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이런 대화들이 김 여사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김 여사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 여사만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다른 부모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 이튿날 최 씨 아주머니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씨 할머니였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최 씨 아주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 이 씨 할머니도 김 여사 얘기 듣고 안쓰러워하셔서 함께 오셨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김 여사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보람이 이게 뭐야? 김 여사는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져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80이 넘어서 이런 일을 다 보는구나. 요즘 자식들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서 김 여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 여사, 자식들한테 한 소리 해야 해. 이렇게 참기만 하면 안 돼. 최 씨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씨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김 여사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자식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병실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공공연히 김 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자식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부모가 병원에 있는데도 얼굴 한번 안 비추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야? 이 말에 김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래도 그런 말씀은. 김 여사가 약하게 반박하려 했지만 이 씨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래도야?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데 무슨 정이 있어?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최 씨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 씨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김 여사도 이제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본인 인생을 사세요. 어차피 자식들은 관심도 없는데 뭘 기대해요? 이런 말들이 김 여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도 이제 대놓고 김 여사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침대의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김 여사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김 여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김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김 여사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김 여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무가치한 엄마였나? 정말 내가 잘못 키운 걸까? 화장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와 이 씨 할머니는 여전히 김 여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부모 은공을 모르는 거야. 김 여사가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 간호사가 김 여사를 침대까지 부축해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자녀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씨 할머니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차피 늙으면 다 혼자잖아요. 이 말은 김 여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나 같으면 저런 자식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니까요.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이 무슨 자식이에요? 이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녀들이 그럴 만큼 나쁜 자식들인 걸까요? 그날 밤 김 여사는 바느질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김 여사의 절망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김 여사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바느질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들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꿰맬 수가 없었고 천 조각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났습니다. 간호사들도 김 여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 여사는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식사량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간호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경 최 씨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부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5명이나 되는 아주머니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오늘은 부녀의 사람들이 모두 김 여사 보러 왔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김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은 모두 김 여사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혼자 계시네요. 자식들이 정말 안 오나 봐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참 안 됐어요.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불쌍한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김 여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 여사, 솔직히 말해봐요. 섭섭하지 않아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오는데 본인 자식들만 안 오니까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김 여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섭섭했지만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독립적으로 키우니까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 없는 거죠. 요즘 애들은 그래요. 이 말에 김 여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이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즘 자식들 현실이에요.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도 일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하네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부모 은공도 모르고 말이에요.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이제 완전히 구경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김 여사가 전시물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관심이 고맙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창피했습니다. 부녀의 회장이라고 소개된 아주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 이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당장 오라고 하세요. 부모가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부모가 너무 착하면 자식들이 우습게 봐요. 하지만 김 여사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김 여사 자식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모를 방치하는 걸 보니 별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공했다고 해봤자 효도도 못하는 자식들이면 뭐해요. 이 말에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부모 공양을 못하는 자식이 무슨 성공이에요? 효도가 제일인데. 돈 많이 번다고 뭐해요. 부모 마음을 몰라주면. 병실 안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효도만 한 것이 없죠. 김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려고 해도 숨이 막혀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서 계속 김 여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정말 몰라. 부모 은공을 모르는 거야. 김 여사 같은 분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구나. 이런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말은 한 아주머니가 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날 다 돼가는데 자식 하나 없는 노인네 신세라니 참 안쓰럽네. 이 말에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을 날 다 돼가는데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더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인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시선, 안쓰러워하는 시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닫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든 시선들 속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거죠?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김 여사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네요. 부녀의 아주머니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네요. 드디어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 너무 상심하지 말고 이제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어차피 늙으면 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주머니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말 자식복이 있는 거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마음도 밥을 먹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열린 병실 문으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점잖던 큰아들이 이렇게 급하게 뛰어온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큰애야. 김 여사는 눈물이 핑 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김 여사의 야윈 모습을 보더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으셨구나.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변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궁금한 듯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김 여사의 자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었네요. 큰아들이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정장을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만큼이나 당당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형, 먼저 왔네요. 둘째 아들이 인사하며 김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의 말투도 정중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역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어때? 막내딸의 목소리에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갑자기 나타난 세 자녀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왜 다 왔니? 바쁠 텐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3명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어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께서 요즘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걱정이었는데 가족분들이 오시니 다행이네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네요. 앞으로는 교대로라도 계속 올게요. 간호사는 정중한 말투와 품위 있는 자세에 감동했습니다. 아, 네. 막내딸이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느라 외로우셨죠? 저희가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바쁜 걸 아는데 뭘. 그런데 병실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이 김 여사 자식들이야? 우와, 완전 달라 보이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며느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뭔가 다르지 않아? 완전 상류층 같은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옷부터가 완전 다르네. 저런 정장 얼마나 비싼지 알아? 두 번째 침대의 딸도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김 여사 자식들 완전 엘리트 같은데요? 저런 분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김 여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개인 병실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 말에 병실 안의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개인 병실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간병인도 모셔드릴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간병인까지 모신다는 말에 병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김 여사를 동정하던 시선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녀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히 자책했구나. 내 아이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못 온 것뿐이었는데. 김 여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를 동정하던 시선이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 자식들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자식들을 두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큰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께 많은 신세를 졌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함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품격이 있어서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자녀분들을 두셨네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들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 받으신 분이네요. 저런 자식들이 있으시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김 여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던 거구나. 그동안의 자책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자부심과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 왔다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의 바느질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병실 안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고 김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자녀가 어머니 곁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병실 안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 여사 주변에 3명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김 여사. 최 씨 아주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 오셨나 보네요. 최 씨 아주머니는 김 여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짐작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최 씨 아주머니. 우리 애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소개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에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무시하고 깔보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여사의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품격 있는 자세,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많은 신세를 졌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말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자녀들이 자신의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끔 들렀을 뿐이에요. 최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내딸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외로우실 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표정에도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감사 인사이지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깔보던 최 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도망치듯 나가려고 했지만 큰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큰아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최 씨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큰아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말, 더는 못 참습니다. 이 말에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일어나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 씨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를 짓밟는 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둘째 아들의 말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변명은 궁색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 늘 마음은 엄마 곁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러면서 최 씨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자식들 정말 대단하네. 저런 분들이 부모님을 그냥 방치할 리가 없지. 최 씨 아주머니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거 아냐?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침대의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김 여사 자식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은데? 저런 분들이 어머니를 소홀히 할 리가 없잖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두 번째 침대의 딸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 여사 자식들 정말 효자 효녀들인 것 같아요. 바빠서 못 온 거였네요. 어머니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세 번째 침대의 할머니도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자식들을 두신 김 여사가
정말 복 받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괜히 동정했네. 손자도 김 여사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여사의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나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께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왔을 뿐이지 어머니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에 최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부모님 뒷담화하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도 모르면서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건 더욱 그렇고요. 날카로운 지적에 최 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때 관심 가져주신 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병실을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나간 후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식들을 두셨네요. 저런 자식들이 있으시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김 여사는 자녀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자책감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자부심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김 여사는 속으로 생각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나간 후 병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세 자녀는 어머니 곁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둘째 아들은 출장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막내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미안해요.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엄마가 이런 마음고생을 하시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김 여사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연락했다고? 둘째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간호사님이 어머니께서 너무 우울해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신다고 걱정되어서 형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 씨 아주머니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알려주셨고요.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딸이 덧붙였습니다. 간호사님이 엄마를 정말 걱정해 주셨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부녀의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김 여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너희들이 갑자기 다 온 거구나.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호사님 덕분에 어머니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좋은 자녀분들을 두셨네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침대의 딸도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과드려요. 사정도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했네요. 자녀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세 번째 침대의 할머니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저런 자식들이 있으시니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 여사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자녀들이 교대로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바느질에 대한 관심도 다시 생겨났고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준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가족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연락드리길 잘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드린 거였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김 여사는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큰아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 직원들도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검찰 고위 간부라는 것과 막내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사실도 곧 알려졌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김 여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자녀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국회의원의 검사의 대기업 임원이라니 정말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키우시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그냥 열심히 키웠을 뿐이에요. 애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죠.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김 여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소문이 퍼졌고 최 씨 아주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를 깔보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김 여사는 당당하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전화해 준 간호사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 건강하세요. 연락드린 보람이 있네요. 김 여사는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 여사님 건강하세요. 좋은 자녀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김 여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던 거구나. 자책과 절망 대신 자부심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해서 죄송했어요. 둘째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서 어머니랑 함께 보낼게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해. 집에 도착해서도 자녀들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손끝에서도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들이 나왔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김 여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김 여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식 교육을 정말 잘하셨어. 우리도 본받아야 해.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꼭 얼굴을 자주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지낸 사람들과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도 김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효도는 꼭 얼굴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따뜻한 자부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막내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김 여사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바느질하면서 잘 보냈어. 너희들 덕분에 마음이 참 편해졌구나. 그날 밤 김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여사의 새로운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